안녕하세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노션 포트폴리오를 강의하고 있는 교사 배기웅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노션에 대한 기초를 알고 있다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또는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갈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노션의 기본, 노션의 시작인 페이지와 블록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기능이 담긴 블록들을 활용해서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실 텐데요. 따라서 하기 전에 어떤 블록들이 들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눈치 빠른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페이지 밑에 실습 페이지 하위 페이지를 숨겨놨었죠? 이제는 이 페이지를 드래그해서 최상위 페이지로 바꿔주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문서는 바로 이 문서인데요. 저와 함께 오늘 이것을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따라하기에 앞서서 어떤 블록들이 적용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목이 입력되어 있고 아이콘과 커버도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래를 보면 제목보다는 조금 작은데 그래도 내용 안에서 또 다른 제목을 입력을 해놨고 텍스트 크기보다 조금 큰 거를 봐서 아마 제목 토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목 토글들을 통해서 어떠한 주요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텍스트 부분을 보면 그냥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글머리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글머리표 토글을 통해서 내용 정리를 한눈에 깔끔하게 들여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배경색을 바꾸던지 텍스트 색을 바꿈으로써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당 기능을 이용해서 문서의 오른쪽 부분에는 사진을 넣어서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함께 이 문서를 따라서 작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께서는 왼쪽 위에 새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목을 따라서 해보기 라고 해주시고 하위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를 클릭해도 되지만 저는 항상 앞 글자를 써서 페이지가 나오면 엔터를 칩니다. 제목은 노션으로 문서 작성하기로 해주시고 아이콘은 이모지가 여러 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노트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노란색 노트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셨죠? 그럼 커버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커버가 이렇게 나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커버 변경을 눌러주시고 언스플래시에 들어가서 저는 데스크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마음에 드는 이 그림을 골라서 클릭을 해주면 커버에 들어가고 위치가 조금 아쉽기 때문에 위치도 이렇게 화분에 맞춰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용을 채울 기본적인 바탕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내용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슬래시를 해서 밑에 보면 제목에 대, 중, 소가 나오지만 이 역시도 제라고만 치면 제목 블록들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제목 1을 선택을 해주고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샵이 아니라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샵으로 봐서는 역시 이모지죠. 슬래시 이모지로 해줘도 되지만 여기에 눈치채셨듯 콜론을 입력하면 바로 이모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상태로 샵을 해줬더니 이 샵과 관련된 다양한 이모지 3개의 이모지가 떴고 이 중에 저는 3번째 이모지를 선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모지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슬래시로 이모지 블록을 불러오는 것과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모지 블록을 불러오는 것이 있는데 아마 선생님께서는 대부분 단축키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후에 노션을 쓰는 이유 라고 제목을 달아주었고, 제가 밑에는 제목 토글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슬래시를 한 다음에 제목 토글을 찾으려면 저 밑으로, 아주 밑으로 내려가 주면 제목 토글 1, 2, 3 중에 저는 2를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하기 좀 번거롭다 하시면 역시 슬래시를 한 이후에 제목 토까지만 한번 써보시면 제목 토글이 1, 2, 3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빠르게 문서를 작성하는지 조금 눈치를 채셨죠? 기능 블록들을 불러올 때는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가장 앞 글자를 한번 쳐보면 해당하는 블록들이 한 번에 모여서 뜹니다. 이 중에서 제목 토글 2를 클릭해서 중간 사이즈의 제목 토글을 만들어줬습니다. 첫 번째 토글은 생각 정리. 제가 노션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생각 정리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적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목 토글을 불러올 수 있지만 이걸 그대로 복사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복제, 컨트롤 D가 보입니다. 누르면 똑같은 크기의 제목 토글이 생성이 된 걸 알 수 있고, 이 중에 제목 토글의 제목만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 영어도 to do list.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노션을 쓰는 이유는 컨트롤 D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공유 및 배포가 편리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개의 소주제를 정해줬고,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채워줘야겠죠?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삼각형을 눌러서 토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빈 토글입니다 부분을 눌러주면 이 토글을 활성화시켜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텍스트를 입력한 게 아니라 글머리를 불러왔었죠? 처음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슬래시를 누르고 글머리라고 해보면 글머리 기호 목록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글머리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사실 글머리는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역시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판에서 숫자 0 옆에 보면은 빼기, 마이너스가 있죠? 이 마이너스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만 누르면 글머리로 자동 변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머리로 메모로서의 기능을 입력을 해주고, 이 이후부터는 엔터만 치면 글머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저는 생각 정리할 때 메모로서의 기능도 있고 일기장으로서의 생각 정리도 있고, 또는 수업과 강의 준비로서의 생각 정리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메모로서의 기능을 저는 좀 더 세분화해 보고 싶네요. 메모로서의 기능 블록에 커서를 옮겨준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치면 역시나 글머리가 나타나는데, 저는 이번 글머리는 메모로서의 기능의 하위 글머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여쓰기를 할 텐데요, 이때 키보드에서 탭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됨과 동시에 글머리 기호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메모를 언제 하냐? 저는 교무회의 때 하고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연동이 잘 되어서 이걸로 메모한다는 내용도 한번 기록을 해두고 싶고, 그 다음에 각종 연수 때 메모를 삽니다. 일기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넌 일기를 언제 쓰니? 했을 때 탭을 눌러서 기념할 일이 있을 때, 또 정리할 때 이 얘기를 씁니다. 수업과 강의 준비 때는 언제 써? 개요 짜기를 할 때 많이 써 라고 저는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큰 설명 없이 해야 할 일과 공유 및 배포 관련된 토글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글머리 기호를 불러와서 네, 이렇게 제가 해야 할 일 투두 리스트에 뭘 적는지를 한번 적어 보았고요. 공유 및 배포가 편리하다는 토글도 열어서 온라인 교무실
온라인 교실, 연구의 제작 결과 배포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입력하고 싶었던 텍스트는 다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색깔을 좀 변경을 해주고 싶은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제목, 텍스트 안에서의 제목이기 때문에 이 블록 전체를 제가 색깔 변경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부 텍스트가 아니라 전체 블록을 변경할 때는 여기 옆에 있는 식스닷을 눌러주면 여기 색이 있습니다. 저는 주황색 배경을 적용을 해주면 이 블록 전체가 배경색이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토글 같은 경우는 이 아랫부분이 이 토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만약 식스닷을 이용해서 색을 변경을 해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강조의 효과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생각 정리 부분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 색을 노란색 배경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단축키를 배워볼 텐데요.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색상 변경은 Ctrl Shift H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한 다음에 Ctrl Shift H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글머리표에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는 텍스트의 색을 변경을 해볼 텐데요. 메모를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굵게. 네, 여기서도 저는 굵게는 Ctrl B를 활용하고 한 번 적용된 이 빨간색은 Ctrl Shift H가 되겠죠. 그 다음에 Ctrl B, Ctrl Shift H.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개요. Ctrl B, Ctrl Shift H. 마찬가지로 매일 해야 될 일과 앞으로 할 일을 한번 강조를 해주겠습니다. 밑에서도 온라인 교무실, 온라인 교실, 연구의 제작 결과 배포. 자, 여기까지 따라 하셨나요? 저희가 적어볼 텍스트 아름답게 이렇게 꾸몄는데 아까 본 문서에서 뭔가 빠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진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사진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슬래시를 누르고 쭉 내려가면 이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슬래시를 누르고 이미라고 해보면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업로드도 할 수 있고 제가 자주 쓰는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붙이면 그 이미지가 그대로 붙어버리고요. 언스플래시, 이번 시간에는 언스플래시를 역시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랩탑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노션을 랩탑으로 작성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저는 이 사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이 사진을 한번 적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해서 저는 이번에는 언스플래시에서 커피를 검색을 해줘서 이 사진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이 오른쪽으로만 옮겨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 블록을 이용해서 가장 오른쪽 끝까지 하면은 파란색 적용된 거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이 토글에 반으로 나눠서 적용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 그림이 클 경우에는 텍스트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단 나누기, 열을 나눠주는 블록을 불러올 텐데요. 슬래시하고 열을 입력해주면 두 개의 열로 나눌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왼쪽 부분에 나올 것을 전체 드래그한 다음에 식스닷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파란색이 넓었다가 좁아지는 부분 있죠? 여기가 열이 적용된 부분인데 여기 한번 넣어주고 이제 사진도 동시에 불러서 이거를 한꺼번에 이동시켜서 이 부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다단을 넓게도 좁게도 만들 수 있고 여기서는 사진이 밑에 가든 위에 가든 상관없이 왼쪽 텍스트 블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션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노션은 자동 동기화될 뿐만 아니라 페이지에 페이지를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노션에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나의 기록들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다양한 단축키와 기능 블록을 3번에서 5번 정도만 써보시면 훨씬 빠르게 문서를 제작하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